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 언론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여성 언론인을 쇼크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위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깎아내리려는 미 CNBC의 헤들리 갬블 기자를 상대로 하나하나 팩트를 들어가며 제대로 교훈을 줬기 때문입니다. 헤들리 갬블은 자유가 번영이라는 로널드 레이건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정은 여러 가지로 이해돼야 한다고 학생에게 가르치듯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세의 자유, 거리에서의 집회 자유 등을 보자.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한 시위가 고무총탄과 최루탄으로 강제 진압됐는데 그것은 자유냐 아니냐. 머리에 드는 사유로 옳게 보이는 행동이 나설 때 그것이 반드시 자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정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아프간의 전통, 문화, 역사를 무시하고 개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비극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테러리즘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지역을 벗어나 세계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그 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민주정의 발달을 논하자면 의회 전통을 포함한 문화와 전통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의회는 100년 이상 됐다. 지금 러시아는 의회 내 새로운 정당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게 단계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부정적인 돌발 상황 없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덕에 급진 변혁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절대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길에 지금 서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민주정이 죽었다는 우려는 너무나도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이는 마크 트웨인이 그의 죽음에 대한 루머에 반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괜히 러시아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나 걱정하는 게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푸틴은 또 유럽 의회 정치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전통 의회 국가를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권력이 형성되고 부패와 관련된 이슈들이 그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직시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미국의 로비 시스템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로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합법화된 부패 아니냐? 그게 본질이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도덕적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은 왜 간접 선거로 선발되나? 그 때문에 유권자 표는 우세했지만 선거인단 표에서 패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미국 정치도 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치 시스템도 단점은 물론 있다. 그건 부정하지 않지만 미국보다는 단점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러시아인들의 수입은 좀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그 성장의 질이 높은 임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시간도 걸리고 행정, 재정적 자원이 결집돼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자신은 러시아의 현재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가구에
부가 수입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푸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7%, 심지어는 7.5%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캔디 래퍼, 사탕 포장지처럼 찍어내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좀 분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 식료품 가격도 7.5% 이상 올랐다. 그런데 세계에서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리고 그 이유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감안하면 도전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헤들리 갬블은 푸틴에게 부패가 러시아에서 큰 문제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부패 지수로 볼 때 러시아가 180개국 가운데 129위로 랭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집권을 했을 때 소련 해체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옐친 시대 올리가르크를 청산했다는데 아직도 부패가 만연하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헤들리 갬블 기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 언론인을 외국 스파이로 낙인 찍는 등 아직 인권 침해가 있다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외국 스파이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은 러시아 노바야 가제타 편집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입니다. 노벨위원회는 그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분투한 점을 높이사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현재 탄압받고 있는 러시아 저널리즘을 대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국 스파이로 낙인 찍힌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90년 노벨상으로 받은 상금을 지원받아 신문사를 창간했습니다. 이후 그의 신문사는 러시아 정부의 부패와 체첸 개입 등을 비판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 기자들 6명이 의문사하거나 살해됐습니다.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푸틴에게는 당연히 눈엣 가시입니다. 반체제 언론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실은 분명 푸틴에게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언론을 탄압하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아주 절묘하게 비켜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따스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무라토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굳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체제 기자에게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반발하는 중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무라토프의 노벨상 수상 뉴스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푸틴과 헤들리 갬블의 대담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푸틴은 언론인 탄압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언론인이 살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게 러시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내부 전개 상황과 민주화 과정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 정부가 언론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고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러시아의 언론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영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이 한 라디오 방송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비판 기사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방송사 직원은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있다면서 러시아는 개방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 물론 언론인이라고 해서 선을 넘거나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힘겹게 하나하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러시아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니 미국 기자는 조국을 걱정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